그래서 사람들은 조현병 환자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뉴스에서만 접하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 그리고 분노와 혐오를 갖게 돼요. 마치 마녀 사냥에 잡혀온 여자를 산채 불에 태워 죽이는 것처럼 사회적 불이익으로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당장 만나 우리 관현쌤과 함께하는 조현병 이야기 신나게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관현쌤도 이거 한번 해주세요. 갈게요. 조현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코너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회적 편견 이런 게 있더라고요. 조현병 당사자들은 잘 웃지 못한다. 조현병 당사자들이 정말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건가? 어떠세요, 관현쌤? 살아온 과정이 힘들었으니까 병에 걸린 만큼 표정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겠죠. 좀 웃어주세요, 관현쌤. 지금 방송이라는데요. 억지로 웃으려니까. 아니, 관현쌤 지금 긴장해서 그래. 원래 잘 네네. 웃고 많이 웃고 하셨는데. 조현병 있는 사람들은 다 폭력적이야 라는 편견에 대해서 관영쌤은 본인이 폭력적이신 분인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만약에 제가 폭력적이었다면 누가 저를 해하거나 상처를 줄 때 그걸 내가 갚아주었다면 제가 조현병을 겪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럴 수 있겠구나. 아, 그랬네.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조현병을 대하는 사람들이 더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조현병 관련 기사 보면은 댓글이 달리잖아요. 조현병 당사자들 전체를 향해서 병원에 가둬야 된다, 외딴섬에 수용해야 된다, 미친놈은 몽둥이가 답이다. 그렇게 댓글 다는 분들이 진심으로 조현병 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서 회복되길 바래서 다는 댓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댓글 내용은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장항 수심원이나 형제복지원 이런 시설에서는 정신질환자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말을 안 들으면 철장이나 돛방에 가두기도 했어요. 여자 수용자들은 성폭행하고 남자들은 몽둥이로 때리거나 죽어나간 정신질환자들을 뒷산에 묻었어요. 그렇게 수백 명의 정신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실종된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도 계속 같은 내용의 악플을 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야말로 악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관현쌤, 저희가 이런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이렇게 갖게 된 이유가 언론에서 맨날 조현병 살인자, 조현병 악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사자로서 되게 많이 느낀 점들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저도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기자 생활도 짧게 해봤고요. 그래서 그들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언론사에서 일하다 보면 마감 시간에 쫓겨서 기사를 쓸 수밖에 없고 또 업무 양이나 강도도 되게 세잖아요. 심지어 영세한 언론사의 기자들은 기사만 쓰는 게 아니라 직접 광고 영업도 띄워야 돼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의료계 신문이나 의학 전문 기자가 아니고서는 조현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기가 힘들죠. 공부할 시간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그런 기사들을 계속 양상해내죠. 어디서 누가 누구를 이유 없이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범인은 조현병이 있었다. 이런 기사는 사실 고등학교 신문반 학생들도 쓸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조현병에 대해서 모르고 쓰는 기자분이시라면 최소한의 공부는 했으면 좋겠고 그걸 알면서도 자극적이고 왜곡된 기사를 쓰는 기자라면 기자 정신을 돈에 팔지 않고 자기가 쓴 기사가 곧 자기 수준이 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조현병이 살인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편견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그런 기자님들을 향해서 네네. 어떤 게 오해고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자분들한테 마녀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당시 유럽 사회가 십자군 전쟁이나 흑사병 때문에 굉장히 어둡고 불안한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기득권 세력은 일반 대중들의 분노와 불만을 되돌릴 수 있는 화살을 바꿀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마녀들이 요술을 부려서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린다. 마녀들이 인간을 짐승으로 만든다. 아기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녀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신장애를 가진 여자들, 불황자들 또는 기득권에 불만을 가진 여자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고문을 하죠. 손가락을 비틀고 다리를 부스러뜨리고 불에 달고는 새로 지지면서 스스로 마녀임을 인정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고문에 못 이긴 여자들은 결국 자기가 마녀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떠올라 보면 그때 마녀 사냥하고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약자이고 소수자라는 이유로 성별이나 출신, 보여지는 모습을 갖고 비난하고 혐오하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언론은 조현병 환자에 대한 마녀 사냥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조현병 관련 뉴스를 내보내는 게 마치 니네는 살인자다, 아무런 감정도 양심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범죄자 집단이다. 계속 이런 뉴스를 내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현병 당사자들은 더 숨을 수밖에 없고 더 침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조현병 환자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뉴스에서만 접하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 그리고 분노와 혐오를 갖게 돼요. 마치 마녀 사냥에 잡혀온 여자를 산채 불에 태워 죽이는 것처럼 사회적 불이익으로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차별의 말로 악플을 써가면서 조현병 환자들을 죽이려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타인의 감정과 상관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누가 진짜 괴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마녀로 오해받은 정신장애인들이 괴물인지, 그들을 고문하고 마녀로 몰아세우는 언론이 괴물인지,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대중이 괴물인지, 이거는 우리 사회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도 기사 하나의 내용이 이런 게 있었어요. 네네. 조현병을 가진 딸을 살해한 어머니의 기사였는데, 그 기사의 기조가 조현병을 가진 딸을 정성껏 엄마가 돌보다가 마치 지쳐서 더 이상 안 되겠어서 딸을 죽인 것처럼 이렇게 네네. 묘사가 돼 있고, 그걸 읽다 보니까 조현병 가진 사람이 죽었는데 마치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신뢰가 안 된다면 이 기사와 관련된 내용, 조현병을 가진 사람이 죽어도 되는 존재로 이렇게 여겨지는 사회에도 어떤 걸 느끼시고 어떤 말씀 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그런 조현병 관련 뉴스를 보면서 그런 문제가 정말 조현병 당사자만의 혹은 가족들의 문제일까? 조현병 당사자가 약을 잘 먹고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을 조현병 환자에게 돌릴 수 있을까? 책임을 씌울 수 있을까? 이 사회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혼동할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왕따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왕따 당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결국 전학을 가는 거는 가해 학생이 아니라 피해 학생이 되고, 또 성범죄가 일어나면 그 원인을 가해 남성이 아니라 피해 여성에게 돌리죠. 왜 짧은 치마를 입고 밤늦게 돌아다니냐 이러면서 말이죠. 그 스트레스로 군대 구타로 정신병을 갖게 되면 학교 제도나 군대 문화에 문제가 있는 건데, 사회는 그 피해자가 의지가 약하고 사회성이 부족해서라고 단정 짓잖아요. 네. 이런 사회적인 모순이 조현병 환자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조현병 환자들만 섬에 가두고 병원에 가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